요즘에 그 소형 아파트의 의무 비율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예전엔 다 중대형 위주로 공급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사태에 왔을 때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공급량이 따라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소형 아파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 되겠다. 안녕하세요. 옥션호TV 인동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거형 경매 부동산 실전적으로 투자하는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거형 부동산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히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 상품마다 투자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계획으로 알아보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도시계획이라는 걸 반드시 읽어보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도시계획을 읽어보고 부동산 투자하는 것과 읽어보지 않고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은 도시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도시계획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 준비계획, 세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투자하시면은 부동산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국토종합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토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개발계획입니다. 그 개발계획은 20년 단위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국토종합계획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가 많이 발전할지를 알고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런 국토종합계획은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로 파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이 수도권 전비계획이다. 수도권 전비계획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수도권을 또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감소하는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수가 감소하는 국가의 가장 큰 부동산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지방부터 인구가 소멸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 인구들이 어디로 몰려든다? 바로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실 때는 수도권 위주에다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수도권에다가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비계획이라는 걸 반드시 읽어보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도권 전비계획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는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국토종합계획을 읽어보고 수도권 전비계획을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관심 있는 도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떼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시 단위로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의 개발계획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원의 개발계획이 궁금하다?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이런 걸 찾아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런 도시계획들은 20년 단위 개발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페이지가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양이 되게 많겠죠. 보통 한 도시계획당 페이지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읽어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읽어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거의 절반이 그림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읽어보실 수가 있으실 거다. 제가 수업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구매해서 집에서 독학을 하고 싶은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도서가 있는지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서점에 있는 책들은 제목만 자극적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비슷한 책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서점에 있는 책을 구입해서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관심 있는 도시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파일로 다운받아요. 인쇄소에 가서 그 파일을 그대로 갖다 주잖아요? 그럼 책으로 제본을 해줘요? 차라리 그 제본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투자하실 때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만큼 이 도시계획이라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고 투자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지표로 알아보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인구 구조의 변화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줄어드는 출산율, 너무나 심각하죠. 새롭게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저출산율이 심각한가. 예전에 우리가 TV를 보면은 광고에 유아용품 파는 광고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광고들이 있었죠? 뭐 아가방이나 이런 브랜드. 요즘에 그런 거 광고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런 유아 브랜드로 장사를 했을 땐 장사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광고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구수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로 한 5천만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아기들은 없는데 인구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은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실버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셔야지 성공하지 유아용품 팔아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어린이집으로 이용했던 그런 건물들이 요양원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이 심각하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율이 심각하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 맞습니다. 앞으로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게 있다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 말은 뭐냐? 바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세대 분화가 많이 돼서 핵가족화 현상이 많이 짙어지고 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럼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주택도 소형주택 위주로 투자를 해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가구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소형 평형대 주택 위주로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개발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택법에는 어떤 그 규제가 있냐면은 세대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수 제한이라고 하는 거 바로 뭐냐면은 어떤 땅덩어리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세대수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땅덩어리 위에다가 아파트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딱 100세대만 지어라 이렇게 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양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반대로 건설회사 입장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건설회사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 땅덩어리 위에다가 딱 100세대밖에 못 지어. 그럼 여러분들은 소형을 100개를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대형을 100개를 지으시겠습니까? 건설회사 입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대형의 100개를 짓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아무래도 소형보다는 중대형이 분양가가 비싸니까 중대형을 100개 짓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파트 개발할 때는요, 소형 아파트 안 지었어요. 다 중대형 위주로만 공급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요즘에 그 소형 아파트의 의무 비율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예전엔 다 중대형 위주로 공급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사태에 왔을 때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증가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그 공급량이 따라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소형 아파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소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많이 없었는데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버틸 수가 있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형 아파트에 대한 그 공급이 늘어나면은 나중에 오피스텔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오피스텔 시장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위치가 좋은데 투자하지 않으시면은 공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서 투자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으로 알아보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사이트를 좀 비교해 보시고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시고 이차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 사이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름으로는 리브온이라고 하는 이 시세 사이트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물건 이차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 리브온에 들어가서 그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이차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이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사이트가 그 시세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차에 들어가시면 좋겠다. 물론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이 시세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갖다 그때그때 반영해준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확한 시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아파트 물건 이차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대출금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사이트에 가서 그 아파트 시세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의 그 기준은 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사이트의 그 가격에 대한 기준으로 대출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실 때도요, 이 국민은행 시세의 60%, 국민은행 시세의 50% 이런 식으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트 물건 투자할 때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리브온이라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시세 가격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시세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도 여러분들이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셔갖고 최근 실거래는 얼마에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사실 이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요즘 많아졌어요. 옛날에 이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거래를 많이 확인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아파트 투자할 때 유명한 사이트들이 몇 개 생겼죠. 대표적으로 뭐 호갱노노나 아실이라고 하는 사이트. 이런 사이트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나 호갱노노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아파트에 대한 뭐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물건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그런 사이트 한번 검토해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를 알아보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경제 지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환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자금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금 시장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금리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거 요즘에 너무 체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파트가 폭락을 하죠. 금리랑 아파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부러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만큼 금리랑 아파트 가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마지막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원래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가 옛날에 짜장면 가격을 봤을 때 4,000원 했던 게 요즘에 8,000원이다. 이거 인정해요? 근데 옛날에 아파트 가격 4억이었는데 지금 8억 됐다. 이거 인정 못 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집값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갑자기 물가가 너무 고공행진하는 바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국가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겠죠. 그런 국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옛날엔 굉장히 부유했으나 너무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서 망가진 나라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베네수엘라. 그런 국가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책으로 알아보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재 정권은 부동산을 완화하는 정책을 피는 정권인가? 아니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피는 정권인가? 사실 이 정책에 따라서도 부동산 가격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발표되는 그런 자료들을 반드시 읽어보셔갖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잘 읽어보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을 때 가장 안 좋은 그런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어떠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기사로 읽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으시면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잖아요? 발표가 됐으면은 그 발표된 그 원문을 다운받아서 읽어보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시면 좋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전부 다 그 보도자료가 올라옵니다. 기사는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읽어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읽어볼 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으시면은 그 원문을 읽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